죽고 싶지만 철학은 하고 싶다는 비트겐슈타인 1. 자기 기만을 거부한 한 진실한 고백. 죽고 싶지만 철학은 하고 싶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구호와 같다. 이 고백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가장 정직한 비트겐슈타인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에는 그의 삶을 통해 견디기 어려워했던 인간적 고뇌와 그 고통 속에서도 사유만큼은 거짓 없이 유지하려는 순수한 정신적 철학적 결단이 담겨 있다. 그는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철학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수도자적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죽고 싶다는 감정은 감상적 표현이 아니라 삶이 의미로 포장될 수 없을 때 느끼는 실존적 정직함에 놓여 있었다. 그는 2000년의 철학적 주제인 인간이 쉽게 의미를 만들어 고통을 덮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강하게 표출했다. 반면 철학을 하고 싶다는 말은 삶을 긍정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성이 어디까지 정직할 수 있는지를 끝까지 규명해 보겠다는 도전적인 철학적 의무감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삶의 위안이 아니라 삶의 현상적 세계 속에서 체감되는 절망감과 그 문제의식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유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철학을 삶의 대체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며 철학을 통해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고 삶을 철학으로 정당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철학을 통해 삶이 감당하지 못하는 언어를 제거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침묵 속에 남겨두려 했다. 이것은 종교적 회심과도 다르다. 비트겐슈타인은 신을 말하지 않았고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종교적 언어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 앞에 서 있었다.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유만큼은 선동과 자기 합리화로 타락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죽고 싶지만 철학은 하고 싶다는 말은 곧 삶은 견디기 어렵지만 거짓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고백이라 하겠다. 이 논리철학 논고의 진리 추구의 철학가에서 고뇌하는 철학적 순례자로서의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의 대표 저서인 논리철학 논고의 저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를 진리와 논리적 접근에서 바라본 가장 단편적인 이해다. 물론 그는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한 철학자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논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삶을 견디지 못하는 한 인간의 고뇌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의 철학은 단순히 개념을 세운 철학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은 부와 명성이라는 외형적 조건과 달리 가정적 정신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부를 모두 나누어 주고 기부하면서 끊임없는 철학적 문제의식 속에서 학문적 성공 앞에서도 반복해서 물러섰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후미진 시골의 교사가 되었고 군인이 되어 처절하게 싸웠으며 포로가 되었고 급기야 비로한 오두막집에서 은둔자처럼 살았다. 그가 죽고 싶지만 철학은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문장은 병리적 고백이라기보다 윤리적 긴장의 표현에 가깝다. 그의 실존적 삶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사유마저 거짓으로 타락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그 정직한 말이다. 그는 철학을 위로나 구원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철학은 그에게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훈련처럼 작동하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철학적 순례자다. 그는 도착지를 약속하지 않았고 완성된 체계에 안착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실패를 인정했고 자신의 초기 철학마저 부정할 용기를 가졌을 만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감당하려다 끝내 안착하지 못한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진정성은 바로 이 미완성성에 있다. 그는 삶과 철학, 논리와 윤리 사이에서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완결된 답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다.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고독한 긴장. 그것이 이 철학적 순례자가 끝내놓지 않았던 유일한 신념이었다. 3. 세계를 가장 정직하게 보았기에 세계에 머물 수 없었던 사람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현실 세계의 혹독한 개인적 고통을 체감하면서도 결코 그 현실 자체를 혐오한 철학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세계를 너무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았기에 그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끝내 익히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선택이 드러난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해주는 자리,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고 케임브리지에서 러셀과 함께 천재로 추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조건들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런 조건들이 자신을 그럴듯한 인간으로 포장해줄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난다. 논리철학 논고가 출판되었을 때 그는 이미 학문적 명성을 얻었지만 그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그 책을 문제를 해결한 철학이라기보다 나를 침묵으로 이끄는 사다리로 이해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뒤 말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태도는 세계를 부정하는 염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의미를 조작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 설명 속에서 얼마나 쉽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세계와 거리를 두었다. 전쟁에 참여했고 노동자가 되었으며 교사로 살았다. 그러나 그 어떤 역할도 그에게 참되고 안식되는 정체성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는 늘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진실한가를 물었고 그 질문은 그를 세계와 끊임없이 불화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우울과 고독은 세계를 미워한 결과가 아니라 세계를 너무 쉽게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진중하고 정직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비트겐슈타인 사, 죽고 싶다는 말은 허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판결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편지들과 비밀 노트를 읽다 보면 죽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 사유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주 자살 충동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생각했고 이런 불순한 사실을 숨기지 않을 만큼 정직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삶이 무의미하다는 선언적 의미는 아님이 분명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실존적 성찰과 윤리적 평가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고 타인이 자신을 망쳤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런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정적 문제나 성적 정체성, 가족의 자살 문제라는 외부적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교만과 위선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반응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성격의 결함이나 인간적 약점으로 넘어갔을 지점을 그는 도덕적 문제로 받아들이며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죽음은 그에게 도피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실존적 질문이 되었다.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 건 역시 또 하나의 비겁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다. 허무주의는 삶의 가치를 부정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삶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삶 앞에서 자신이 충분히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교사로서 엄숙하고 냉정하게 훈육했던 태도나 철학적 문제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숙고했던 일련의 자세는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삶이 무의미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끝내고 싶다는 욕망이라기보다 자기 기만을 중단하겠다는 정직한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그 죽음마저 진실해야 한다고 여겼고 그 엄격함이 그를 살게 했으며 동시에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비트겐슈타인호 참호 속에서 쓰인 철학적 논고는 설명을 포기하고 침묵을 배우게 하다. 1세계대전 중 비트겐슈타인은 자원 입대하여 실제 전선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안전한 서재가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죽음이 일상이 된 참호 속에서 논리철학 논고의 문장들을 다듬었고 이를 보고 주변에서는 그를 광인으로 여겼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사실은 종종 현실과 단절된 추상적 철학의 증거로 오해되지만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사유가 아니라 현실의 극단 앞에서 언어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철저히 체험한 결과였다. 전쟁은 인간의 말과 개념 혹은 도덕적 구호들이 얼마나 쉽게 공허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그 처절한 전투의 자리에서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떤 말이 진실을 보존하고 어떤 말이 거짓으로 전락하는지를 구분하려 했다. 논리 철학 논고의 핵심은 세계를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설명의 한계를 분명히 긋는 태도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그의 명제는 단순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내린 윤리적 결단에 가깝다. 그는 철학이 세계를 포섭하고 소유하려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가장 쉽게 자신을 기만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정복의 언어가 아니라 자제와 절제의 형식을 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현실 속에서도 고통을 개념으로 미화하지 않았고 죽음을 의미로 포장하지도 않았다. 철학은 그에게 고통을 제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사유는 차갑지만 비인간적이지 않았고 엄격하지만 냉소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한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철학적 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